새 실수 a, b, k에 대하여 자, a는 0이 아닙니다. 함수 fx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x가 k보다 작을 때에는 이러한 이차 함수로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이런 이차 함수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a는 0이 아니고요. a가 지금 양수일지 음수일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두 2차식의 최고창의 개수가 하나는 a고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1 a이기 때문에 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아래로 볼록인 형태의 그래프를 갖는다면 나머지 하나는 위로 볼록인 형태의 그래프를 갖겠구나. 뭐 이건 알 수가 있겠죠. 뭐 그래서 fx는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다음 함수 gx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 하면 이 ft분의 절대값 ft의 극한인데 어떤 극한이냐? t가 x보다 큰 쪽에서 x로 다가갈 때의 극한값에서 t가 x보다 작은 쪽에서 x로 다가갈 때 극한값을 뺀 것으로 gx를 정의를 했습니다. 뭐 여기까지 됐죠? 근데 이 두 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그래서 가조건부터 보시면 임의의 실수 알파에 대하여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 fx가 존재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 어떤 실수에서든 이 극한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가만 들여다보면 x가 k보다 작은 구간에서 이건 뭐야? 다항함수죠. x가 k보다 큰 구간만 보겠습니다. 큰 구간에서도 다항함수입니다. 그러면 k보다 작거나 k보다 큰 구간에서는 이 둘이 모두 연속이란 뜻이고요. 연속함수면 당연히 극한이 존재합니다. 알파가 어떤 실수값을 갖든지.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언제냐? 바로 x 이퀄 k에서죠. 근데 얘가 임의의 실수 알파에 대해서 얘가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이 알파가 k일 때도 이 극한이 존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얘도 연속이니까 이 얘기는 결국 x는 k에서 이 함수 fx가 연속이구나 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죠. 그쵸? 다시 말하면 x 이퀄 k에서의 두 함수의 함수값이 똑같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나를 보시면 두 함수 y는 gx와 y는 마이너스 4배의 절대값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2분의 x 플러스 2의 그래프에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가 5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이 두 그래프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래프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얘예요. 그죠? 예, 요거 우리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거 풀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y는 마이너스 4배의 절대값 로그의 성질에 의하면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에서 누굴 빼는 겁니까? 2를 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이 등장을 했으니까 우리는 절대값 아니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와 절대값 아니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누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 빼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 얘기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이런 뜻과 똑같고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x가 2보다 크거나 똑같다면 이겁니다. 자, 이럴 때에는 얘가 뭐가 되냐 하면 양수 또는 0이 되기 때문에 절대값이 그냥 풀리죠. 그래서 마이너스 4배의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 그 다음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2니까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1번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y는 마이너스 4배의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 플러스 6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구나 라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뭐가 되겠까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가 1보다 작은 경우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x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x가 2보다 작은 경우고요. 이 경우에 x가 로그의 진수기 때문에 진수 조건이 0보다 크다를 만족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얘가 음의 값을 갖기 때문에 절대값이 마이너스를 달고 풀리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뭐가 되냐 하면 마이너스를 다니까 4배의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에다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마이너스 달고 풀리니까 그 다음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래프를 y는 4배의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 빼기 2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지울게요. 요거 지우고 여기에다가 이 그래프를 대충 그려주시면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똑바로 그릴게요. 자, 요렇게 생겼고 요렇게 생겼죠. 그래서 x는 2가 어디쯤이라고 할까요? x는 2를 여기쯤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얘를 그리면 되는데 일단 2에서의 얘의 함수값이 2입니다. 그래서 2,2 여기를 지나가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4배의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6만큼 평행 이동시킨 겁니다. 그러면 대충 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텐데 우리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그리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0하고 2 사이에 있을 때는요, 요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얘는 4배의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시키는 건데 이것도 2에서의 함수값을 보면 요거 이제 4 빼기 2 되니까 2,2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원래는 이제 이렇게 생긴 건데 밑으로 내렸으니까 대충 얘는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길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 그래프를 조금 더 연장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길 겁니다. 너무 오버했네요. 그죠? 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얘가 이제 요 로그 함수, 요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데 y는 g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는지를 알아야 얘랑 교점을 구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y는 gx가 어떻게 정의되는가 이렇게 본다면 이제 이거의 극한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즉, 자, 이 ft분의 절대값 ft 있죠?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이거 어떻게 두 개로 나눠서 보냐면 일단 ft가 양의 함수값을 갖는 구간입니다. 그죠? ft가 양의 함수값을 갖는다면 ft분의 절대값 ft는 절대값 그냥 풀리니까 ft분의 ft예요. 그래서 1 같습니다. 1. 이해되죠? 그 다음 만약에 ft의 함수값이 음수가 되었다면 이 절대값이 마이너스를 달고 풀리기 때문에 ft분의 마이너스 ft 되죠? 그때는 마이너스 1의 값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극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t가 x보다 큰 쪽에서 x로 다가올 때 만약에 ft의 함수값이 양수였다면 이 극한도 1이 되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이렇게 될 때, 즉 x보다 큰 쪽에서 x로 다가올 때의 ft의 함수값이 음수였다면 이 극한도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 gx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그걸 생각해 본다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 요게 t예요. 그죠? 그 다음에 y는 ft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 어디쯤이 x인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볼까요? t가 x보다 작은 쪽에서 x로 다가오든 t가 x보다 큰 쪽에서 x로 다가오든 그때의 함수값, ft의 함수값은 항상 양의 값을 유지하고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극한도 1이 되는 거고 이 극한도 1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거나 이런 상황이거나 ft가 항상 0보다 큰 값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에서 2를 빼버리면 gx의 값은 얼마? 0이 됩니다. 그래서 gx는 0의 값을 갖는 거예요. 자, 반대로 만약에 y는 ft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 어디쯤이 x예요. 그럼 똑같죠? t가 x보다 작은 쪽에서 x로 다가오든 큰 쪽에서 x로 다가오든 관계없이 그 상황에서의 이 ft의 함수값은 항상 음수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이 극한도 마이너스 1의 값을 갖고요. 이 극한도 마이너스 1의 값을 갖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버리면 그때도 0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 gx가 0을 가질 때는 언제냐? x에서의 함수값이 양수이거나 x에서의 ft의 함수값이 음수이면 얘가 0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함수값이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하면 x를 경계로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자, t축이 이렇게 있는데 이 y는 ft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t축과 y는 ft 그래프의 교점, 여기에 t좌표가 x가 될 때죠. 그러면 x보다 작은 쪽에서는 ft의 함수값이 음수, x보다 큰 쪽에서는 ft의 함수값이 양수가 됩니다. 자, 따라서 t가 x보다 큰 쪽에서 x로 다가올 때는 ft가 양의 값을 갖죠? 그럼 그런 경우는 얘가 1이 되는 겁니다. 이 극한은 1이 되고요. 그 다음 t가 x보다 작은 쪽에서 x로 다가올 때는 그때는 ft의 함수값이 음수가 되죠? 그래서 이 극한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버리니까 gx는 2가 돼요. 그쵸? 이건 언제?
x에서의 ft의 함수값은 0이 되고 x의 왼쪽에서는 ft가 음수, x의 오른쪽에서는 ft가 양수인 경우 그러면 2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y는 ft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t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x인 경우에는 이게 2 값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내려오다가 만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그죠? 이게 이제 y는 ft의 그래프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딱 요 t축과의 교점의 t좌표가 x가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x보다 작은 쪽에서 ft는 양수, x보다 큰 쪽에서 ft는 음수가 돼요. 그러면 t가 x보다 큰 쪽에서 x로 다가올 때 ft는 음수니까 이 극한의 결과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t가 x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올 때는 ft가 양의 값을 갖기 때문에 이 극한의 결과는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1에서 1을 또 빼는 거니까 이 경우에 gx가 마이너스 2가 돼요. 됐죠? 그래서 이건 언제냐? x에서의 ft의 함수값은 0이고 x보다 작은 쪽에서는 음수, x보다 큰 쪽에서는 양의 함수값을 갖는다. 그때는 이게 마이너스 2의 값을 갖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려오다가 t축과 만나는 그 교점 x에서는 이 gx가 뭐가 되는구나?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gx가 가질 수 있는 함수값은요. 이렇게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린 y는 gx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fx도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미지수 a, b 때문에. 그죠? 그런 와중에서 y는 gx의 그래프를 알 수는 없겠죠.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얘가 가질 수 있는 함수값은 요거 세 개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 y는 gx의 그래프와 요 아까 그렸던 요 그래프 있죠? 이 두 그래프가 교점을 5개 갖는데요. 그럼 y는 gx 그래프의 개형도 못 그리는 와중에 교점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자, y는 gx가 가질 수 있는 함수값이 0 아니면 2 아니면 마이너스 2밖에 없기 때문에 교점을 갖는다면 교점의 y좌표는 0 아니면 2 아니면 마이너스 2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런 점들만 이 그래프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첫째, y좌표가 0인 점들 찾아보면 간단하죠. 여기 아니면 여기 색깔을 바꿔볼까요? 자, 여기 아니면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요거 이제 y좌표가 0인 지점이죠. 그 다음 y좌표가 2인 지점은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x가 2일 때 요 함수값이 여기다 2 대입하면 로그 1 되면서 마이너스 4 플러스 6이니까 2 되죠. 여기가 2,2니까 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y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지점은 대충 어디냐면 여기쯤 되겠네요. 요 점과 그 다음에 요 점, 요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그래프가 y는 gx의 그래프와 교점을 갖는다면 그 교점이 될 수 있는 후보는 이렇게 5개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교점의 개수가 5개래요. 아, 그렇다면 이 후보지 5군데에서 다 만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정보를 바탕으로 y는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y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점, y좌표가 0 되는 점, y좌표가 2가 되는 점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자, y는 gx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이 y는 ft의 그래프가 내려오다가 t축과 만나는 그 지점에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 얘기는 자, 마이너스 2가 되는 지점이 지금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죠. 여기도 마이너스 2가 되고요. 함수값이 여기도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요 두 지점에서는 y는 fx의 그래프가 내려오면서 x축과 만나야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fx의 그래프를 조각만 그려보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만나고 여기도 이렇게 내려오다가 만난다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또한 y값이 2가 되려면 즉 y는 gx에서 함수값이 2가 되려면 y는 ft의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t축과 만나는 그 지점에서 함수값이 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도 함수값이 2가 되는 요 x가 2인 지점이겠죠? 요 지점에서는 y는 fx의 그래프는 x축과 이렇게 올라가다가 만나는 형태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함수값이 0이 되려면 그냥 fx의 함수값이 양수여도 되고 fx의 함수값이 음수여도 됩니다. 이제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요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는데
지금 y는 fx는요. k를 경계로 두 개의 함수식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사실 이 둘 다 2차 함수입니다. 그쵸?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 뭐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다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얘가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요거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해서 그려 볼까요?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내려오다가 여기 어디에서 얘랑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얘랑 만나면서 여기서는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가조건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임의의 실수 알파에 대해서 얘가 존재한다라는 건 결국 k에서의 이 두 함수의 함수값이 똑같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결국 이 두 함수가 만나는 요 지점이 바로 누가 되는 거냐 하면 k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요거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요 함수 있죠? 요 함수를 계속 연장해서 그렸다고 생각해 봤을 때 요 y 절편을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 k보다 작을 때 정의된 요 함수의 y 절편을 보면 k보다 작을 때 정의된 함수의 y 절편이 지금 더 크죠. 근데 여기 볼까요? 이걸 보면 이 함수의 y절편은 a제곱 빼기 3이고 얘의 y절편은 a제곱 빼기 1입니다. 누가 더 커요? 이쪽이 더 큽니다. 얘는 a제곱에서 하나밖에 안 뺐고 얘는 셋을 뺀 거기 때문에. 그죠? 따라서 이렇게 되면 이 주어진 조건과 맞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그러면 뭘까? 그걸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함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만나고 내려가다 만난다 한다면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2차 함수가 그려지겠고 여기 어딘가에서 얘랑 만나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구나. 그러면 k가 어디가 될까요? 이 두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요 지점이 k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러면 만약에 요때 요 함수가 내려오면서 만났으니까 얘를 연장해서 그려버리면 어떻게 되냐 면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y절편이 이 함수의 y절편보다 더 크다라는 걸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서 자 k보다 작은 쪽에서 정의된 함수는요. 일단 x는 2에서 x축과 만나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의 x좌표가 얼마인지를 알아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함수의 y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됩니다. 이 함수의 함수식은 얘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없어지네요. 결국은 로그 2x가 얼마가 되면 돼요? 얘가 0 되면 됩니다. 따라서 x는 1이면 돼요. 따라서 이 지점이 1이구나. 그러면 이 함수는 1과 2에서 x축과 만나는 함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위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 k보다 작은 쪽에서 정의된 요 함수가 결국 이 함수식이 어떻게 되냐면 최고창의 개수는 a고요. x는 1과 x는 2에서 만나는 2차 함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 이퀄 얘는 항등식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ax의 제곱 빼기 3ax 플러스 2a가 되는데 이게 항등식이 돼야 되니까 결국은 a제곱 빼기 3과 얘하고 누가 똑같아야 돼요? 2a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a제곱 여기 똑같다고 놓으면 결국 2a 빼기 3 이퀄 0 되는 거고요. 여기는 a 빼기 3과 a 플러스 1 이퀄 0이 돼서 a 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자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주황색 그래프입니다. 아래로 볼록인 형태죠. 그럼 아래로 볼록인 형태면 a가 양수라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a가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a가 3이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a가 3이면 x의 개수가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값도 마이너스 9가 돼야 되니까 b는 얼마구나? 마이너스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먼저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a가 3이고 a가 마이너스 3이구나 라는 거 찾아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때 요 아래식을 확인해 보는 거죠. 이 가능한 얘기냐? 자, 그러면 a가 3일 때 얘는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고요? x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의 제곱이고 플러스 2x 플러스 얼마가 돼요? 이거 8? 9 빼기 1이니까 8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에 요거 x 빼기 4에 x 플러스 2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x는 4에서 x축과 만나야 되는구나. 그런가 볼까요? 그러면 요 지점의 좌표가 4인지 확인해서 맞으면 우리가 찾은 게 맞는 거죠.
그럼 얘가 4가 된다라는 건 요 함수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2 되는 지점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8이니까 결국 이 경우에는 로그 2의 x가 얼마 되면 돼요? 요거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4로 나누면 2니까 요거 2 되는 거죠? 따라서 x는 4 되는 거 맞습니다. 맞네요. 게다가 얘는 마이너스 2와 만나는 거니까 이렇게 가서 여기에 마이너스 2와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찾는 거와 일치합니다. 됐습니까?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딱 정의를 하는 겁니다. fx라는 것은 둘로 나뉘어지는데 3x의 제곱 빼기 9x 플러스 6이고요. 이건 언제? x가 k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입니다. 이건 언제?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이제 fx의 정체를 완벽하게 찾아냈는데 문제에서는 누굴 구하라고 그랬냐 하면 k값을 구하는 거예요. k값. 그럼 k가 뭐냐? 바로 요 이차함수와 요 이차함수의 교점의 좌표가 k가 되는 거죠. 끝났죠? 그러면 그냥 이 두 개 연립해서 만족하는 x값 찾아내시면 됩니다. 요거 두 개 갖다고 놓으면 정리하면 그냥 4x의 제곱 넘어오면 11x 넘어오면 마이너스 2 이퀄 0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거 그냥 근의 공식에 넣어볼까요? x는 2a분의 8분의 마이너스 b니까 1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11의 제곱이 얼마입니까? 121 빼기 4의 10입니다. 그러면 4a 하면 16이죠? 거기다 2 곱하면 30인데 빼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얘는 8분의 뭐가 되죠? 8분의 1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입니까? 이게 153 이렇게 돼요. 맞습니까? 자, 근데 153은 생각해보면 17 곱하기 9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냐? 여기 보시면 여기 루트 17이 있죠? 그래서 9라는 걸 금방 알아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걸 정리하면 x값은 뭐가 되냐 하면 8분의 얼마가 되는 겁니까? 11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17이 되는데 이게 플러스겠냐 마이너스겠느냐? 어디서 확인해요? 자, k는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그런 값입니다.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 2보다 커질 수가 없죠. 그래서 플러스일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k값은 8분의 11 플러스 8분의 3 루트 17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얘가 p 플러스 q 루트 17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끝났죠. pq 값이 8분의 11과 8분의 3인 거 알고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한 것은 16배 p 플러스 q 값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16 곱하기, 자, 8분의 11과 8분의 3 더해봤자 8분의 14입니다. 그러면 약분하면 2가 되는 거고요. 곱해주면 28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얼마? 28입니다.